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와. 직장인 부동산 투자 오늘부터 1일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연락드려서 책을 선물로 보낼 테니 끝까지 영상 보시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직장인 부동산 투자 오늘부터 1일의 저자이신 가슬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슬러입니다. 요즘 바쁘게 지낸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이제 강연도 좀 나가고 있고요. 개인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해서 거의 뭐 1일 영상을 올리느라 요즘 바쁜 나날을 아직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직장인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이렇게 책을 쓰시고 뭐 유튜브도 하시고 네네. 어떻게 좀 휴직을 하셨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육아휴직, 세 번째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네. 좋은 회사 다니시는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궁금한 게 저희가 또 개천에서 용나는 학교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희의 표본이세요. 아니 입사 때 3,500만 원 빚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이미 100억대 자산을 갖췄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회사 입사를 2007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약 3,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룸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그럼 결혼 전인가요? 결혼 전이죠. 제가 27살 때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자산이 늘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했고 기회도 좀 좋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이 박 과장의 120억이었잖아요, 자산. 네, 맞아요. 혹시 더 늘었나요? 지금 올해 이제 뭐 이것저것 투자한 게 있다 네. 보니까 자산으로 치면은 총 자산은 좀 더 늘었을 거예요. 아마 135억 정도? 와, 135억. 그 사이에 15억이 더 늘었네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부채가 대부분이긴 한데 아이고, 그렇죠, 부동산이. 총 자산은 이제 늘었고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총 자산을 일단 늘려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갖고 있다. 그 중에 뭐 본인 돈이 막 10억밖에 안 된다고 만약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90억이 부채일지라도 만약에 100억이 110억이 되면 원래 10억밖에 순자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10억이 늘어나니까 20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총 자산의 사이즈를 키워두면 그만큼 빨리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총 자산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킨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135억 중에 내가 뭐 100억이 최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딱 기회가 왔을 때 끌 수 있는 대출은 다 땡겨가지고 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막 분산 투자가 해법이다. 네. 근데 그건 좀 시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본인이 맞는 방향의 투자를 하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부동산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요즘 주식 많이 빠지잖아요. 이런 장을 버텨낼 여력이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어떤 주식을 내가 매입을 했는데 한 20% 빠져가지고 뭐 한 4만 원대 간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손절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매도를 해버리게 되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쉽게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려운 구간을 내가 버텨낼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이로 버텨내는 거긴 한데 그런 구간을 버텨내서 결국은 상승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07년대 네. 입사하시고 나서요. 네. 사실 부동산 하락장이었잖아요. 그 뒤로부터 약간 올랐다가 그쵸. 2010년부터 13년, 네. 14년까지 되게 힘든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시작하신 건가요? 2012년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랑 전셋집을 하나 구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원래 2007년도에 입사를 했을 때 마이너스밖에 없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 결혼할 때까지 약 한 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는데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어요. 한 7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와이프랑 합치니까 대충 한 1억 정도가 된 거예요, 돈이. 그때 2012년도에 이제 1억 원이 있었고 결혼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서울에 이제 전세를 구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한 1억 원 정도가 있으면 서울에 웬만한 집은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네, 소박했네요. 그때는 뭐 아무 개념이 없었으니까 거의 제 스스로 했을 때 무개념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돈이 이제 막 알아보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는 있어야 전세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아파트에 최소한. 그래서 그때 마포구에 있는 도화 우성 아파트라는 곳에 알아요, 거기. 네, 거기를 이제 그때 자기 자본 1억 그다음에 나머지 뭐 한 1억 한 2, 3천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전세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실제 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때가 그때였던 것 같고 와이프 회사에서는 되게 가깝고 저도 셔틀 타면 바로 네네. 회사를 갈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고 근데 2년 뒤에 재계약
재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뭐 전세 재계약이 뭔지 뭐 이런 것도 잘 개념이 없었고 그냥 가서 사인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갔더니 30만 원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만 원이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도 아니고 네. 전세 2억 1천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30만 원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집주인분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빡치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는데 자기 자본 1억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출 대출로? 뭐 1억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 갚는 것도 힘들고 돈도 뭐 나갈 데가 많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30만 원 더 달라 그러니까 이거 뭐 괜히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막 뭐라 그랬냐면은 차라리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돈 주는 건 오케이. 근데 집주인한테 돈 주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30만 원 근데 또 줘야 돼? 부자인데? 이런 심리였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어쨌든 뭐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재계약을 하고 3개월을 더 살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너무 빡치는 거예요. 집에 오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집을 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로 집을 사자가 됐었어요? 이제 뭐 장모님께서도 뭐 집은 한 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3개월을 대출 이자도 내고 원금도 일부 상환하고 30만 원을 내고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집을 한번 사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첫 시작이 전세 서름, 반전세로 그렇죠.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주인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건, 그렇게 해서 집을 산 케이스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뭐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40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항상 이게 좋은 사람이 꼭 나에게 좋은 건 아니더라. 저도 항상 이게 회사에서 저를 괴롭히는 이런 직장 상사 덕분에 단련되는 거지. 그렇죠. 책을 내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또 하게 됐고 막 이런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돌아보니까 꼭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투자가 어디에 어떤 상품으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뭐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어떻게 첫 내 집 마련을 하신 겁니까?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이제 와이프하고 막 돈을 모았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1억하고 합치니까 한 2억 정도가 되는 거죠. 2014년도에 옥수동에 있는 옥수 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옥수현대. 옥수 현대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때 그러면 갭을 끼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사신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자가로 들어간 거. 와. 그때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쵸. 네. 바닥이었는데 약간 꿈틀꿈틀하셨는데 네. 그쵸.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몇 채 정도 사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이 산 거는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거는 한 13채 정도까지 샀었고 아파트 물론 이제 13채.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은 빌라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건물도 있으신 거예요? 네, 건물도 지금 2채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을 급격하게 늘렸는데 그 노하우가 어떻게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시는지 그 부분도 네. 궁금하거든요.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부동산을 그냥 들어갔죠. 집이 3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보자. 그 3채를 딱딱딱 보고 그날 바로 계약을 했죠. 야. 첫 번째 집은 뭐 이렇게 생긴 집은 사실 돈이 안 벌린다고 얘기를 하죠. 풍수지리학적으로. 첫 번째 이제 그 집을 왜 샀냐면은